JTBC인데요. JTBC 미러 석유 수입 인도의 25% 추가 관세 비이성적인 반발 2025년도 8월 7일자 기사예요. 미국이 러시아 석유 수입하는 인도의 25% 추가 관세 비이성적 반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매기로 했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많이 수입한다는 이유로 2차 관세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미국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다량 수입하는 인도에 제재적 성격의 2차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입니다. 러시아에 원유를 많이 사준 것은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 34%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인도가 두 번째 많죠.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금을 대주는 거죠, 원유를.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이득이 있으면 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트럼프하고도 좋은 관계, 중국 시진핑하고도 푸틴하고도 좋은 관계예요, 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트럼프가 러시아에 자금줄을 대주는 거랑 마찬가지요. 러시아산 원유를 이렇게 사주고 있는 중국은 차마 히토류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다량으로 수입하는 인도에게 제재적 성격의 2차 관세를 매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전 휴전에 응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자는 거죠. 러시아 푸틴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돈줄을 제지하는 거죠. 닷새 전만 해도 인도가 더 이상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지 않을 거라고 압박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가 더 이상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반발하자 곧바로 제재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인도 정부는 불공정하고 비이성적 결정이라며 강한 반발하는 중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반발에도 2차 관세까지 꺼내든 건 관세 수입이 늘어난 걸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앞세우기에 정책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각국이 관세로 수천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지표는 트럼프 성과 과시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관세 올린다 해서 미국이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달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가 PMI 6월보다 0.7% 하락한 50.1%로 집계돼 경기 위축 국면을 향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정책의 여파로 서비스 기업들의 고용 여건은 더 위축된 한편 인플레이션 압박은 더 강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세를 매기면은 그 값싸게 미국 소비자들이, 서민층들이 값싼 제품을 사다가 관세를 먹여서 원가가 올라가니까 비싼 물건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소비가 둔화되겠죠. 100원에 샀던 것들이 1000원에 사게 되고 관세를 먹여놓으니까 그건 이제 결국은 부메랑처럼 미국 국민들한테 더 되돌아가는 거죠. 그레고리 맨큐 허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현재 관세는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을 동시에 유발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를 밀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중국에도 2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미국 월가에서는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렴하게 들어와서 국민들 전체가 저렴한 물건을 쓰다가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관세를 올림으로 인해서 자기 미국 국민들은 그 관세가 플러스된 더 비싼 물건을 사서 써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뭐, 네, JTBC인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 65%, 국힘 지지율은 16% 역대 최저예요.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이 16%까지 떨어진 것은 참,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4월 4일부터 6일 전 국민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 집계됐다는 거예요. 이는 직전 조사 7월 4주자보다 1% 상승한 수치입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4%로 직전보다 2%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직전 조사 대비 1%로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추락한 건 처음이에요. 국민의힘당이 16%까지 떨어진 건 처음이죠.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4%로 직전보다 2%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직전 조사 대비 1%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당은 16%로 1% 하락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어요. 국민의힘당 지지도는 2020년 당명을 변경한 이후 MBS 조사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6월 4주차 20%로 하락한 데 이어서 7월 2주차 19% 20선이 처음 무너졌고 7월 4주차에는 17%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16%까지 떨어졌죠.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4.7%였으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오늘 JTBC 2025년도 8월 7일자 이 대통령 지지율이 65%고 국민의힘당이 16% 역대 최저라는 거예요. 김문수에다가 김문수가 나와서 저기 국민의힘당 당대표 되면 우리 같은 우리같이 이렇게 호남인이면서 김대중부터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이면서 이 모든 여야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국민의힘당이 그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개인 위주로 국민의힘당은 능히 대권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김문수가 전 국민이나 당원들한테 자기는 11% 지지율을 가지고 당선됐는데 아직 대통령 대선에 나오지도 않아 한덕수하고 한덕수 34%하고 단일하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쳐놓고 또 딱 끝나고 나서는 손바닥 뒤집어 버리잖아요. 절대 나는 단일화 못한다. 하려면 11일 이후에 한다. 모든 프린터 되고 그러면 11일 이후에 되면 왜 11일 이후에 되냐. 나는 제2당인 2번 기호를 한덕수한테 못 준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당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김문수가 판을 치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더 이상 국민의힘당 지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이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많은 보수층들이 이재명이 65%는 대선에 49%로 당선된 대통령이 65%까지 지지율이 올라간 건 뭘 의미합니까? 보수층을 지지했던 사람이 다 돌아서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 책임은 국민의힘당에 있어요.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고
뭐 헤럴드 경제인데요. 2025년도 8월 6일자 기사예요. 30대 줄퇴사 결국 터졌다. 위로금 3억 줄 테니 나가라. 50대만 타겟인 줄 알았더니 2025년도 8월 6일자 기사예요.